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원래 그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나타났던 HBM 소동 그 이후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HBM은 그야말로 칩업계의 핫스타입니다. 이 AI 프로세서에 이 고대역 폭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간 하이닉스에 밀렸던 삼성이 GTC 행사에 업계 최초로 12단 HBM3 샘플을 선보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젠슨왕이 어프루브드라는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주가도 급등했던 것이죠. 이 칩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젠슨왕이 아무 의미 없이 삼성의 12단 HBM3E에 사인할 리는 없습니다. 그간 자신의 그 암페어100, A100 그리고 호퍼100, H100 등의 HBM을 조달했던 하이닉스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런 상징적 행위를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HBM 경쟁에서 유의할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12단 양산 경쟁의 향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8단에서 12단으로 스펙이 넘어간 상황에서 결국 승자는 12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12단 HBM3E를 무난히 양산해 낼까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하이닉스와 삼성 간의 공정 차이도 작용할 것입니다. 로이터에서 삼성의 HBM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곧바로 삼성이 이를 반박했었죠. 이런 논란이 HBM3E 12단 경쟁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12단 HBM3E 양산 결과는 삼성과 하이닉스 간 2차 HBM 경쟁의 우열을 가르는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HBM의 생산 캐파를 살펴야 하는 점입니다. 결국 많이 만들어야 이깁니다. 생산 캐파가 많다는 뜻은 레퍼런스가 더 많이 확보된다는 얘기고 종국에는 수율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이 파운드리와 비슷한 관점에서 지켜봐도 된다는 생각인데요. 특히 HBM의 생산 캐파는 기존 D램 생산과도 매우 밀접한 이슈입니다. D램을 생산하는 곳과 HBM이 생산되는 곳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HBM 생산이 많아지면 D램 캐파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이는 D램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HBM으로 대변되는 차세대 D램의 가능성도 함께 타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밀고 있는 차세대 D램인 CXL 그리고 프로세싱 인 메모리 핀 같은 제품도 결국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D램은 결국 프로세서 역할을 맡는 D램인 만큼 프로세서 업체와의 힘겨루기도 불가피해집니다. 프로세서 업체는 그들대로 삼성은 또 삼성대로 메모리 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시장을 넓히고 싶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그 HBM 시장이 챗GPT의 급작스런 등장으로 갑자기 부각된 것처럼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차세대 D램 시장도 언제 어떻게 우리 앞으로 급격히 부각될지 모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 한 해는 차세대 D램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2단 HBM3E 제품의 양산 경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이미 HBM3도 8단은 물론 12단 양산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삼성은 HBM3E도 12단까지 양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GTC에서 샘플을 공개했고 젠슨왕이 직접 사인까지 했습니다. 삼성의 실력에 사실상 찬사를 보냈다는 생각인데요. 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3 납품은 독점했지만 다음 버전인 HBM3E는 삼성이 단독 공급할 것이란 12단 제품 같은 경우에 얘기가 이미 일부 국내 언론에서 슬슬 나오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도 엔비디아의 HBM3E 납품을 시작한다고 밝힌 만큼 이게 가능할지도 간전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 다급해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단 HBM3E 샘플을 엔비디아에 넘겼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HBM3E 같은 경우는 결국 호퍼 200 H200과 블랙엘 B100 GPU에 들어갑니다. 빨라야 올 하반기 끄트머리쯤에 양산될 제품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삼성과 하이닉스 중 누가 먼저 12단 HBM3E 양산에 성공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젠슨왕의 행보로 볼 때 삼성이 앞서 있다는 판단입니다. 12단 HBM3E 양산 결과에 따라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서로 다른 HBM 공정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공정 우열 논란도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하이닉스도 12단에 집착하는 데서 모두 8단보다는 12단이 당연히 더 뛰어난 것이죠. 이 제작 효율성, 단가 등에서도 나은 점이 확연히 있기 때문에 12단에 집착하면 된다고 집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그 HBM 경쟁에서 뒤졌던 삼성이 12단 HBM3E 양산에서 하이닉스를 따돌리게 되면 삼성의 HBM 공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이내 사그라들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생산 캐파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포스가 관련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생산 캐파는 월간 45,000장 웨이퍼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독점 납품에서 하이닉스가 완전히 앞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삼성도 AMD를 비롯해서 AI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 등에 납품한 결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인 2024년 말에는 삼성이 월간 13만 장의 웨이퍼 그리고 하이닉스가 월간 12만 장에서 최대 12만 5천 장 웨이퍼 수준으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이 소폭 앞서는 것이죠. 그만큼 삼성의 투자 여력, 생산 여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의 진가가 HBM 분야에서도 더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트렌드 포스는 올해 말이면 HBM이 전체 D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까지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HBM의 높은 평균 판매 단가와 수익성 덕분에 메모리 부분에 많은 자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D램 생산 캐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HBM 생산이 늘면 D램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 D램 가격이 오르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메모리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HBM과 D램 간의 그 생산과 가격 등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금 여력이 뛰어난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이번에 AI 프로세서인 마칩의 존재도 인정했죠. 이 칩의 경우는 HBM 없이 기존 D램으로도 최적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삼성이 HBM 시장 성장과 그 HBM 진화와 관련해서 훨씬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뒤처져 있던 HBM에서 선두를 추월하는 것과 함께 기존 D램 시장에서도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차세대 D램인 CXL, 핌 등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이런 제품이 커지면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이 활성화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차세대 D램을 키워서 프로세서 위상을 줄이고 싶은 게 삼성의 입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세싱인 메모리 핌 같은 경우만 해도 기술적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로직 칩이 굉장히 많은 열을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위에 바로 열에 취약한 D램이 또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열 처리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로직 그러니까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핌 아키텍처는 메모리 모듈 같은 기존 D램 규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용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죠. 사실 핌 생산 자체가 대대적인 D램 생산 라인 공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계 도면부터 바꿔서 메모리가 차지하던 영역 중 일부를 로직 코어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관이 크고 D램 생산에 최적화된 공정 라인 일부도 핌에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세대 D램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가 들어가고 기존 D램 생산을 줄이면서 한다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술을 인텔, AMD 같은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우두머리 프로세서 업체들이 사줄지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메모리가 연산한 기능까지 가져가게 되면 프로세서 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이들 프로세서 기업들이 삼성과 핀 관련 연구를 하더라도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는 이 기술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제품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적 진화를 깨야 할 것이고, 이게 안 된다면 핀 메모리 채택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거대 프로세서 업체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서버 업체들이 자체 칩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이번에 삼성 마칩을 쓰기로 한 것처럼 말이죠. 이 삼성 입장에서는 공격의 여지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런 업체를 지렛대로 시장에 잠입해서 점점 시장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삼성 메모리가 AI 칩에서 추측이 될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오늘은 HBM 소동 그 이후라는 주제로 몇 가지 살펴볼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